하겠습니다. 올가을에 제일 좋은 날씨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태극기로 얼굴을 가리시는데 이 햇볕은 받아야 됩니다. 이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이 척추가 나쁘신 분들은 운동하시는 것보다 이 햇볕을 받으면서 산책하는 게 제일 좋답니다. 뭐 일사병 걸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은 이유는 과거에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했는데 최근에 이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왜 바뀌고 있느냐? 대통령이 달라졌습니다. 민심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북 좌익색들이 자충수를 두가지고 스스로의 악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의긋하게 자신있게 이런 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일입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서 그동안 17만 명 이상이 귀중한 생명을 바쳐 이 나라를 지킨 데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윤숙 시인이 시를 썼는데 제목이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였습니다.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정치인들은 살아서 거짓말을 하는데 국군은 죽어서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느냐. 6.25가 나기 전에 이미 북한의 게릴라전을 진압하기 위해서 8,800명이 전사했습니다. 6.25 중에 15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월남전에서 약 4,90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휴전 이후에 대남 도발에 대해서 응전하는 과정에서 거의 비슷한 숫자 약 4,800명이 전사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편안한 폭침으로 46명, 연평도 포격으로 4명, 상수리호 벽침으로 6명이 이 숫자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킨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여러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시인이 비장한 시를 썼는데 그 안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둘러싼 군대가 다 물러가도 대한민국 국군아, 너만은 이 땅에서 싸워야 이긴다. 이 땅에서 죽어야 산다. 한번 버린 조국은 다시 오지 않으리라. 다시 오지 않으리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6.25 참전하신 분들과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반 이상인 것 같습니다. 자축하는 박수를 보내주시고 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군만큼 애국한 사람들이, 애국한 집단이 없죠. 특히 장교단, 하사관 등등 대한민국 국군은 그동안 62년 동안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4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건국의 초석이었습니다. 호국의 간성이었어요. 산업화의 주체 세력이었습니다. 또한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자유통일을 뒷받침해서 인류국가를 만드는 것. 여기에도 국군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김관진 장관이 2년 전에 취임하고 나서 내건 구호가 종북은 국군의 주적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종북은 국군의 주적이다. 야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지만은 꿋꿋하게 정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오늘날 세상이 바뀌고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생겼습니다. 지금 모든 여론조사를 보면은 20대가 깨어나고 있어요. 20대가 30대, 40대, 386, 486 세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세대 50대, 60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공은 국군의 전문교육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역사상, 아니 아시아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최고 사령관입니다. 박근혜 최고 사령관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건사업으로 생각했던 몇 개의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해체를 무기연기한다든지 정교조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방치했는데 이제는 규약을 바꾸지 않으면 법 외의 노조로 하겠다, 즉 노조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최후 통보를 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그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특별팀을 만들어가지고 법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를 6개월 만에 해치운 박근혜 최고사령관에게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통합진보당, 이석기, 알로 이런 세력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종북이란 말도 이제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러운 말 같지 않습니까? 무슨 말로 이 세력을 지칭하면 좋겠습니까? 장명을 한번 해보세요. 장명을. 빨갱이, 공산당, 그것도 많이 써먹은 말인데 그 빨갱이, 그 공산당보다는 이 자들이 훨씬 더 나쁜 자들입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그 학살 정권의 영혼을 팔아먹고 자기 아이들은 미국 보내고 순진한 젊은 학생들의 영혼에 대한민국에 대한 증오심과 분열심을 심는 이자들은 공산당 빨갱이란 말도 아깝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좋은 말 없어요. 도덕적으로 보면 폐륜하죠. 폐륜합니다. 폐륜하. 고마움을 모르니까 배은망덕하니까. 법률적으로 말하면은 내란 음모, 협의,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헌법 파괴자, 이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반역자예요.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은 역적입니다. 역적. 그런데 이것도 좀 아깝지 않습니까? 요새 누가 만들어낸 말이 기생충이란 말을 잘 만든 것 같아요. 기생충. 아, 이거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왜냐? 대한민국에 붙어서 대한민국의 피를 빨아먹고 살을 통통 찌는 자들이니까 이 기생충이 맞아요. 기생충입니다, 이거. 기생충.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에 기생충이 많아가지고 구충제 먹은 기억나시죠? 구충제. 그 시절을 생각하시면은 기생충이란 말이 그럴듯한데 이게 하나 우리가 분통 터지는 게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전신 민노당 통합진보당이 정당이라고 허가를 해주고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속아서 10석 이상을 함께 차지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국가가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정당에 나간 우리 예산이 얼마냐? 여러분들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69억 원입니다. 369억 원이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나와가지고 국고로 들어갔다가 통합진보당과 민노당 안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 돈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법 집행자가 태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통진당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라는 분자금을 국민 여러분이 대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더구나 저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11월 한 달 있으면은 또 몇 억이 나갑니다. 또 몇 억이 나가요. 작년에는 74억이 나갔습니다. 그 중에 27억은 이정이란 여자가 먹고 튄 거는 아시죠? 대선 때 출마 포기하고 후보 포기하고 날아갔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막을 거냐? 이것을 물리력으로 막으면 간단해요. 과거처럼 군의주의 정부 시절처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든지 위수령을 선포하든지 아니면 군대와 경찰, 국정원을 동원하든지 공안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속전속결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민주화 시대에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법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수단이 현재로는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믿고, 민주주의가 때론 더디기는 하지만은 끝에 가면은 결국 선의, 정의가, 진실이 승리한다는 걸 믿고 이런 자리에 모여가지고 여론을 모으고 법무부에 통합진보당 해산 정원서를 내고 서명운동을 더 많이 해가지고 100만, 200만, 300만, 1000만 명을 만들어가지고 여론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을 왜 해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상식적으로 아시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합진보당보다 더 문제 집단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통진당은 깃털이고 몸통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몸통이 누굽니까? 오늘날 이 통합진보당이라는 종북 좌익 세력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사회주의 혁명의 교두보를 확보하도록 도와준 자가 누굽니까? 종북 숙주가 누굽니까?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세 사람이에요. 김대중, 김정일, 노무현이가 종북 좌파 세력 통합진보당의 산모입니다. 산모. 사생아로 태어난 이자들을 길러준 사람이 있어요. 보모죠. 보모 역할을 한 것은 한국의 언론입니다. 이자들을 진보 세력이다, 민주투사다 해가지고 죽혀줘가지고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만든 언론이 보모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합진보당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있는 더 거대한 세력의 실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종북 숙주 역할을 한 이 민주당 세력, 김대중, 노무현 세력, 이 세력이 저지른 7가지 악행이 있어요. 악행.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대한민국과 국군의 등에 칼을 꽂은 짓을 했습니다. 7개가 있어요. 뭐 기록하기 많지만은 7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위해서 제가 하나 메모를 해왔습니다. 첫째, 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안첩과 이석기를 포함해 가지고 그동안 대공사범이면 뭔지 아시죠? 대공사범 3,538명을 사면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 50명 사면하니까 온 언론이 떠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언론이 보도를 안 하니까 이 2대 정권이 3,538명의 간첩, 반역자 등을 사면 복권시켜가지고 출마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되도록 하고 밀어줬습니다. 그런 순간 또 무슨 일을 했느냐? 간첩,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가담자한테 이자들을 민주투사라고 둔갑시켜가지고 수백억의 보상금을 국가가 지불했습니다. 동시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도했습니다. 2002년 6월에는 김대중 정권하의 국방부가 허물어져가지고 북한 군함이 며칠 있으면은 공격하러 온다는 확실한 정보를 입수하고도 이것을 은폐해가지고 참수료가 격침되어가지고 6명이 죽도록 만들었어요. 국군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반역자입니다. 이 관계자들은 그 당시에 나라가 제대로 섰다면 군법회의에 옮겨가지고 몇 사람은 총살시켜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그런 국가적인 응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2006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난데없이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해가지고 핵우산을 찢어버렸습니다. 국가의 등에 칼을 꽂았어요. 이 민주당 세력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나니까 공격을 당해가지고 전 비틀비틀하는 국군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폭침이 아니다, 잠수함이 어디에 좌초했다 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터뜨려서 지금도 폭침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국민들의 30%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국군의 등에 칼을 꽂은 세력이 민주당 세력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반대했습니다. 북한 군함과 간첩선의 활동을 감시하는 제주 해군기지 연평도 포격 사고는 나니까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원인이라고 요렇게 사사건건 적분편을 드는 세력이 지금 제1야당입니다. 제1야당. 참고로 이 제1야당에는 국가보안법과 방공법을 위반한 전과자가 21명 국회의원이 있어요. 21명의 국회의원이 통합진보당에는 3사람이 있고 21명의 반국가 사범 전과자가 사면 복권돼 가지고 지금 전부 다 사면 복권되는 거 아시면 그중에 일부가 민주당에서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19대 국회는 끝날 때까지 깽판으로서 시종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국정원이 남재준 원장을 맞아가지고 정말 오래간만에 조직의 운명을 걸고 종북 내란 음모 세력 수사에 전념하고 있는데 국정원 수사 기능을 없애자, 국내 정보 수집을 못하게 하자, 사실상 국가 정보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소위 개혁안을 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민주당 세력입니다. 이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 자들이 숙주예요. 이 문제가 안 풀리고 통합진보당만 해산해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민주당을 정신 차리게 할 거냐? 바로 이런 집회를 통해서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이 제로가 되도록 만들고, 그래서 통합진보당 옆에 있다가는 우리도 같이 몰리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국민 여론을 통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통합진보당과 종북 좌익 세력을 우리가 척결하면은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느냐? 이 운동을 우리가 왜 하느냐? 개인적인 원한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갚으려면은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죠. 6.25 노래에 유명한 비절이 있지 않습니까? 맷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걸려온 각진 피의 원한을 풀자. 요거는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당도 우리 국민이고 같이 가야 될 세력입니다. 달라지도록 만들려면은 앞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통합진보당 종북 세력이 없어지면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보다 성숙됩니다. 두 번째, 깽판 세력. 오늘 또 이 거리를 누비면서 깽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중심 세력이 종북 좌익 세력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없어지면은 법 질서가 회복됩니다. 이 세력은 그동안에 뭘 했느냐? 낭비적 복지 정책을 마구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멍청한 새누리당이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국가 재정이 거들나게 생겼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복지는 과잉입니다. 이 이상 하면 안 돼요. 우리 경제 수준보다도 더 많은 복지, 여기서 또 국방비를 깎아서 이제는 복지로 돌리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이 정신 차리면은 이 복지 포퓰리즘에 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종북 국주인 민주당도 아마 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력이 약화되거나 없어지면은 기업 활동이 편하게 됩니다. 이 자들은 기업을 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현대사 교육을 못하게 되니까 우리 젊은 영혼들을 구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김일성의 대남 적화 공작 전략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동안 김일성의 대남 적화 전략의 핵심은 남한에서 종북 지하당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종북 지상당까지 나와서요. 이것을 없애버리면은 북한 핵과 종북 세력을 결합시켜서 공짜로 대한민국을 먹겠다는 전략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통진당 해산은 우리나라가 통일로 가는 중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의의 염원인
자유통일과 인류국가 건설로 가는 길이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는 목표를 명쾌하게 하나의 구호로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1950년대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 민주당이 선거에서 좋은 구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제일 유명한 선거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제는 종북 세력 이런 민주당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살겠다 통일하자 해야 됩니다. 통일해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통일을 해야 지역 문제, 이념 문제, 계층 갈등, 세대 갈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저하고 구호를 한번 외쳐봅시다. 못 살겠다 통일하자. 못 살겠다 통일하자. 여러분 여기 나오셨으니까 욕 좀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욕을. 스트레스 해소도 해야 돼요. 이게 종북, 친북 뭐 이렇게 좀 악당한 말 말고 뭔가 없을까? 있습니다. 저 세력, 저자들은 미친놈들입니다. 저게 미친놈들이에요. 그리고 짐승입니다. 일찍이 공산주의를 이긴 위대한 세 분이 저자들한테 욕을 끌어부었어요. 트루만 대통령은 남침 보고를 받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We ha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개새끼들을 막아야 합니다. 저놈들은 개새끼입니다. 개새끼. 근데 이 개한테 조금 미안합니다. 개보다 훨씬 못한 놈들인데 서로 비치 개새끼.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고 했느냐? 저자들은 호열자다. 콜레라균. 사람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공산당과는 같이 살 수 없다. 좌우 합작 안 된다. 절대 악으로 봤습니다. 1976년 8월 도끼 만행 사건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기념사에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다.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다.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다. 김정은 나쁜 놈입니다. 종북 세력은 더 나쁜 놈이에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영원한 우리의 친구입니다. 이것도 구호로 같이 한번 외치면서 저의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김정은은 나쁜 놈. 종북은 더 나쁜 놈. 대한민국 좋은 나라. 미국은 영원한 친구.